안녕하세요. 태임성형외과 금봉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트임과 윗트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때나 눈물에 주름이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할 때 이 부분의 수술을 내안각 성형술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간용적으로 앞트임 혹은 윗트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트임과 윗트임이 다른 수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같은 수술이라고 말하기도 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눈머리 부분의 주름을 몽고주름이라 부르면서 이 몽고주름을 개선하는 것을 앞트임 수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공식 의학 용어는 내안각 성형술이지만 간헐적으로 앞트임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 이유가 동양인의 눈머리에는 몽고주름이라는 어떤 기형학적인 특별한 주름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주름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트임, 찢는다는 의미의, 눈앞을 찢는다는 의미의 트임을 넣어서 앞트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눈을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들 때 이 과거의 앞트임 개념으로는 자연스러운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머리 구조를 상방으로 펴주는 개념이 쌍꺼풀 수술에 포함되어야만 자연스러운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이 피부 주름만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세미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윗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는 이러한 동양인의 눈꺼풀을 뭔가 특별한 몽고주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쌍꺼풀이 풀어져서 형성된 구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몽고주름이라는 과거의 관념은 불필요한 관념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쌍꺼풀 주름이 원래 있던 구조에서 다양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현재 동양인의 다양한 눈꺼풀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윗트임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눈 앞머리의 짧은 절개선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눈머리 상부 구조를 상방으로 올려서 펴주는 과정, 즉 원래 쌍꺼풀 주름이 있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상방으로 올려서 펴주게 되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던 주름도 자동적으로 펴지게 되고, 쌍꺼풀 주름을 형성하기에 훨씬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보다 큰 쌍꺼풀이나 아웃라인을 만들기가 용이해지는 것이죠. 자, 윗트임과 쌍꺼풀 수술한 후의 모습인데요. 과거의 앞트임 수술과는 다르게 절개선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실밥이 구석에
두세 개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술들은 눈머리 쪽에 절개선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자, 과거에 몽고주름 가설에서는 이 눈머리 부분을 에피칸수스, 몽고주름이라고 번역을 하죠. 몽고주름, 이 부분을 흘러내린 이 눈머리 부분은 에피블레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양인의 호커프를 서양인 학자들이 일종의 기형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 잘못된 것이죠. 1831년에 나온 첫 번째 몽고주름 논문에 이어서 1860년에 같은 학자가 쓴 논문 속에 나오는 사파인데요. 동양인의 눈과 여러 가지 형태의 에피칸수스, 몽고주름을 매우 기형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 속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틀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몽고주름 가설의 어떠한 오래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몽고주름이란 늘어진 피부, 불필요한 피부를 제거하는 어떤 피부판 개념의 수술이 앞트임 수술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W자 형태를 남기는 소위 우찌다 방법이나 Z자 형태를 남기는 박스 메소드,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피부 재배치법 등의 피부판 방법들이 대부분 쓰여졌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트임과 윗트임의 차이점들을 도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의 앞트임은 눈꺼풀 해부학의 사상적 배경이 19세기 초에 초월 해부학이라는 이 해부학적 사상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윈의 진화 생물학이 나오기 이전 19세기 초에는 현재의 해부학적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 해부학적 사상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월 해부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물학적 인종주의, 지구상의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현재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지구상의 인류는 모두 같은 종 내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술하고 있는 윗트임은 기본적으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 생물학의 기초에서 동양인의 눈꺼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꺼풀 해부학의 의학적 이론은 앞트임은 몽고주름 가설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죠. 윗트임은 이러한 몽고주름 가설을 폐기하고 현재 동양인 눈꺼풀을 진화 과정상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하는 진화 변형 이론을 적용하여 눈꺼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된 수술 부위는 과거의 앞트임은 눈머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피부 주름, 눈꺼풀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그 아래쪽에 흘러내리는 주름이 주된 수술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앞트임 수술 후에 눈머리 아래쪽 흉터와 함께 애교살이 상실되거나 눈머리 아래쪽에 피부 주름이 심해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윗트임은 눈머리 쪽에 아래로 흘러내리는 주름이 상부의 쌍꺼풀 주름이 풀리고 아래로
피부가 흘러내리면서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머리 상부 쪽 조직 구조를 전체적으로 올려서 펴줌으로 인해서 아래쪽 주름까지 자동적으로 펴지게 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래쪽 피부는 전혀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상부 쪽을 수술해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주름이 자동적으로 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수술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트임의 경우 주름 구조가 있는 곳에 피부판을 일으켜서 이동시키거나 절제하는 과정으로 주름을 없애고 그 아래 숨어있던 내양각을 단순히 노출시키는 개념인데, 위트임은 이 상부에 있는 눈머리 상부에 있는 심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배열해서 아래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내양각 형태 자체를 회복시키고 주름 아래쪽 주름이 펴지게 함과 동시에 원하는 쌍꺼풀 주름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돌리는 데볼루션 개념이 적용된 술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이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관계가 없는 수술로 이해가 되고 또 그러한 시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쌍꺼풀 수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트임 수술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쌍꺼풀 주름 형성을 위한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더러 엄밀히 말해서 이 위트임이라 불리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의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눈머리 쪽 긴장이 심한 눈,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거나 코 쪽으로 많이 당겨진 듯한 인상을 가진 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눈머리 쪽 수직 긴장 구조가 강한 눈에서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눈머리 쪽 쌍꺼풀이 풀어지는 현상이 흔히 일어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눈머리 쌍꺼풀이 먹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의 앞트임 수술로는 해결해주기가 힘들었던 것이지만 현재의 위트임 개념으로는 눈머리 쪽 긴장 구조 자체를 심부 연부 전직의 재배열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주기 때문에 보다 인아웃 혹은 세미 아웃 라인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45도 방향의 위트임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술이었고, 현재 수술은 이러한 45도 방향의 열림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술이죠. 자, 눈 밑 애교살이 과거의 앞트임 수술에서 눈 밑 애교살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상실되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눈머리 아래쪽으로 긴 절개선이 들어가서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눈 감는 근육이 손상될 경우에 이러한 눈 밑 애교살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트임 수술 과정에서는 눈 밑 아래쪽에 절개선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고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눈 밑 애교살이 소실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전체적인 상부 연부 조직의 구조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애교살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아이라인 기울기의 측면에서 과거의 앞트임 수술에서는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눈은 거의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트임 수술은 눈머리 연부 조직의 상방 재배열을 통해서 아이라인 자체의 기울기를 수평으로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선한 눈매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다크서클의 완화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눈머리를 상방으로 구조적으로 펴주는 위트임 수술은 다크서클 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눈매 변화 또한 45도 방향으로 아이라인이 훨씬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위트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앞트임 복원 재건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앞트임 수술이 아래쪽 눈꺼풀의 아이라인을 손상시키고 패이게 함으로 인해서 행한 눈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라인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검이 눈꺼풀이 바깥으로 약간 뒤집어지는 이러한 현상도 많이 나타나서 이러한 것을 복구시키는 복원이나 재건 수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위트임 수술은 기본적으로 아이라인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앞트임 수술을 대체하는 학술적으로 발전된 이 위트임 수술이 점점 보편화 된다면 과거의 앞트임 복원 재건 수술은 거의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눈머리 코 방향 쪽에 피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피판의 크기나 방향에 따라서 흉터가 많이 남게 되었던 것이지만 위트임 수술은 절개선 자체가 눈머리 이 아이라인을 따라서 매우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자, 아까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트임과 쌍꺼풀 수술의 내암각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의 상관성에 대한 의학적 입장 자체가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별개의 수술로 이해되었던 것이고 현재 위트임 수술에 적용되는 해부학적 관점은 원래 있던 쌍꺼풀 주름 구조가 상실되면서 눈머리가 변형되고 아래쪽으로 주름이 드리워진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 회복을 통해 구조적으로 눈꺼풀 형태선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위트임 수술이고 이 위트임 수술과 과거의 이 쌍꺼풀 수술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완전한 형태의 쌍꺼풀 수술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것이 앞트임 수술은 피판 수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층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의사들의 관점에 따라서 내부 내안각인대나 근육 등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위트임 수술은 연부 조직 전체층을 움직이는 심부 연부 조직을 움직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해부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과는
무관한 관점이 적용되면서 눈머리의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이었고, 현재 위트임 수술은 내안각과 주위 연부 조직이 찌그러진 상태로 파악하고 그 구조를 찌그러지기 전에 이전 상태로 구조적으로 회복시키는 수술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부 주름 등이 자동적으로 펴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자, 또한 이 눈꺼풀 틈새, 눈 길이의 수평 길이를 과거의 앞트임에서는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인위적인 확장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을 노출시키고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찌그러진 상태를 수평 방향으로 펴주는 과정에서 눈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주된 효과로 보고, 그 이상의 어떠한 인위적인 확장은 불가능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상 눈머리의 내안각의 길이는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라인을 깨트리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앞트임 복원 수술이나 재건 수술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앞트임, 윗트임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 명칭은 내안각 성형술이 의학적으로 올바른 명칭인데, 내안각 성형술을 앞트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윗트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해부학적 관점과 어떠한 해부학적 설계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윗트임이라고 부르는 내안각 성형술은 앞트임이라고 부르던 수술의 버전업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단순히 앞을 찢느냐 위를 찢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앞트임 윗트임 용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윗트임 수술은 앞트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수술이라기보다는 앞트임 수술의 버전업된 2.0 버전의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